공예하시는 분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머슬 메모리하고 체화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기계로 하는 거잖아요. 다 장비로 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은 뭐를 데포지션을 했는데 이분하게 안 됐다. 어떻게 고쳐요? 장비에 들어가는 설정하고 코드의 문제인 건가요? 노하우가 어떤 레벨에 존재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저 유니포미티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퍼의 이제 여러 지점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웨이퍼 중앙에는 내가 원했던 타겟 10나노가 잘 됐는데 트렌드가 엣지로 갈수록 뭔가 더 낮아지는구나 아니면 높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알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이제 쌓았으면은 이 장비에 이 부분은 저도 뭐 제가 스페셜하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 트렌드가 장비의 어떤 부분에서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성의 어떤 부분에서 야기가 됐을까? 하이퍼테시스를 뭔가 좀 먼저 쭉 뿌려놓고 거기에서 하나씩 소거를 해 나가면서 루트 커즈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케이스가 상당히 제가 지금 되게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어떤 공정이냐, 어떤 스트럭처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케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클러스터링을 잘 하고 그 클러스터링이 잘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요 문제는 뭐 A, B, C, D 같은 요소들에서 뭔가 야기가 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엔지니어링의 뭔가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빨리, 적절하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들이 되게 아까 장인의 머스 메모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정의하자면은 약간 scientific method 장인인 거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해보면서 체화라기보다는 그 뇌에 생기는 약간 인투이션에 기반해서 어떤 실험을 해야 될지 혹은 어떤 부분을 시료로 만들어야 될지 어떤 게 문제일지를 포착해내는 그런 인투이션도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이 중요하겠네요. 이게 제조에 있어서 완벽하게 시스템화될 수 없다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걸까요?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공정의 예제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예제, 그 패키징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사실 근데 이렇게 뭐 세 가지로 나눴지만 그 세 개에서도 이제 상당히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거, 세분화된 곳에서 디자인을 A 하는 사람이 B 하는 사람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을 수는 없듯이,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고, 결국에 이제 그들이 다 있어야지, 네, 빠르게 개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낸드 플래시의 지금 프론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술적인 프론티어를 봤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웨이퍼 반딩, 그리고 식각의 난이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신소재 적용의 난이도. 그래서 식각은 아까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웨이퍼 번딩하고 신소재는 난이, 어떤 어려움일까요? 일단 웨이퍼 본딩 자체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방금 앞서 말씀 주신 식각이랑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어, 이제 저희가 레이어 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거를 식각을 하거나 그 레이어 수를 데포지션을 하거나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식각을 하거나 데포지션을 할 때 이 웨이퍼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열을 가하고 뭐 아니면 뭐 전압을 가하고 뭐 이런 스트레스들을 점점 더 많이 계속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힛이 예전에 뭐 한 50층 했을 때 힛이 뭐 한 50이었다면 한 100층 할 때는 더 훨씬 힛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 웨이퍼 최하단에 이런 페리 게이트라고 이제 그런 전자 회로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샌딩을 하는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는데 그 페리의 이제 서킷의 그 퀄리티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핏이 가해지게 되면 사실 뭐 저희도 막 뜨거운 열을 가하면 플라스틱 녹는 것처럼 그런 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지하고자 이제 웨이퍼 본딩이라는 게 개발이 됐고 이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서킷에 담당하는 애랑 그런 이제 메모리 셀에 담당하는 애랑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나중에 붙이자라는 개념이고요. 그 셀 부분이랑 페리 부분을 얼마나 잘 연결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신소재 적용 관련돼서는 저희가 적층을, 그 레이어링을 계속 높이 쌓는다 했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그냥 여러 칸 쌓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단위 높이당 몇 개의 레이어를 쌓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면은 단위 높이에 더 많은 레이어를 쌓기 위해서는 레이어의 두께가 얇아질 텐데, 그 저희가 이 레이어를 쌓는 데 있어서 메탈을 채우는 레이어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게이트가 되는 부분인데, 그 메탈이 점점 더 얇아지면은 결과적으로 그 저항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뜻인데 더 좋은 소재를 적용을 해서 이 비저항이 낮거나 뭐 그런 컨트롤하기 좋은 뭐 공정에서 컨트롤하기 좋은 그런 새로운 소재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더 좋은 소재를 누가 더 빨리 뭐 아니면 더 다양하게 어, 개발을 하느냐, 발견을 하느냐가 상당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해자는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갈 가장 한 방향을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회사 자체는 사실 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 사실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은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사람이 계속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전문가, 그분 뭔가 공예 전문가? 이런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반도체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고, 뭐, 뭐 이거는 이제 되게 뭐 최근 뉴스이긴 한데, 뭐,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한국에 이제 AI 반도체 엔지니어를 막 하이어링 할 거다라고 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점점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외부에서도 점점 더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 이슈업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네.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더 크게 아니면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한국 회사들, 이제 좋은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리벨리온 같은 회사라든지, 물론 지금 스타트업이라서 뭔가 인력 채용의 풀이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작겠지만, 어쨌건 저는 되게 큰 스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상 그런 인력 경쟁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국도 좋은 나라니까 그런 좋은 회사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점점 더 회사들끼리의 경쟁이 발생하면서, 뭔가 선순환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이제 한국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말씀 나누고 싶어요. 일단 풀스택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수직 계열화가 더 많이 되어 있고 삼성 같은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다운스트림에 있는 정말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가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리고 여러 부품들 까지 다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원을 분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풀스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스톱 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풀스택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조업 한정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조업 한정으로는 뭐 그렇게 풀스택 전략이 꽤나 괜찮을 수도 있긴 하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제조를 하려면은 네, 그런 원재료에서부터 이제 네. 최종적인 제품 디자인까지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뭔가 풀스택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직 뭐 아니면 메모리 이런 식으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풀스트랙은 내가 메모리를 만듦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뭐 반도체 뭔가 그 웨이퍼 인곳부터 메모리 반도체 뭐 패키징까지 이것들이 이제 풀스택이 되면은 상당히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로직이랑 메모리 이거는 뭐 저는 잘 그 로직이랑 또 다른 것들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건 약간 수직이 음, 아니라 평행인 거네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행적인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스택이라는 정의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대세가 서브렌 그 LLM이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거에 중속되지 않기 위해서 주권 LLM을 만들고자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크게 보자면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잖아요. 저는 자급자족은 저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 자체가 뭔가 오픈 소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들도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 같은 데서 아니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델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데 사실 그 오픈 소스 모델이 뭐 리서치에 있어서는 주류이지만 어, 주류가 하나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뭔가 파운데이션 모델 서비스에 있어서는 주류가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GPT랑 제미나이 그 두 개고 뭐 클라우드 뭐 코딩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정말 정말 큰 하이퍼 스케일의 라지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없으면은 만약에 그쪽 뭐 그거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그걸 끊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걸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어 사실 리서치 같은 거에 있어서도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주는 그런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생산성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서버린 LLM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조금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뭐 국가대표 AI 하고 있는데 그거가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아까 어, 또 말씀 나눴는데 우리나라가 강점인 부분이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소비자 제품 브랜드를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컬처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그게 접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두 가지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게 뭐 얼마나 이제 콜라보 되냐가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어, 사실 저희가 그런 소비재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떤 유명 인사를 그런 커머셜에 사용하는 이유가 어, 사람들이 유명 인사가 사용을 하면은 그걸 다 따라 살려고 하는 현상이 상당히 커서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그런 것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이 늘어나고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그 시장도 점점 더 원래 컸던 시장이긴 하지만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뭐 일례로
요즘에 이제 뭐 미국 뭐 트레이더조나 뭐 커스코 가면은 한국 제품들 엄청 많잖아요. 사실 뭐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많은 제품들이 깔려 있고 뭐 오히려 막 코리안 섹션들이 따로 있을 정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어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뭐 K컬처라든 그런 문화에 대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저는 그 문화의 역할은 그렇게 뭔가 좋은 이런 IP를 잘 만들어서 그것들을 뭔가 이렇게 글로벌리 잘 퍼뜨려 주면서 그들을 좀 더 뭔가 더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유입을 시키더라도 그 상품의 뭔가 매력도가 떨어진다면은 금방 다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 유입된 소비자를 이제 잘 뭔가 락인할 수 있게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그런 제조 회사의 뭔가 역할이 아닐까, 테크 회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컬처하고 소비재 상승 효과가 컬처가 소비재를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재 자체로의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에 내재되어 있는 컬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자면 애플하고 갤럭시를 비교했을 때 애플은 그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철학, 젠하고 미니멀리즘하고 산업 디자인의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예술성을 가미했다. 그 사람이 대학에 다닐 때 캘리그래피를 배워가지고 여러 애플의 폰트가 됐다. 이런 약간 그 제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데 한국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이 뭐 부족한 면은 분명히 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가 좀 짧아서 그런 게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는 항상 패스트 팔로워였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실리콘밸리처럼 점점 더 뭔가 역사가 깊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 뭐 애플 같은 경우 애플 광고가 항상 매년 나올 때마다 뭐 애플 크리스마스 광고 같은 거 그런 커머셜이 매년 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것들 중 하나였는데 뭐 코카콜라 광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애플 광고가 부진했고 삼성 갤럭시 광고가 되게 잘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최근 한 몇 년 동안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물론 되게 이제 메이저한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따라가야 될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그렇게 조금씩 더 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음, 우리도 우리만의 그런 뭔가 그런 컬처가 사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니까 뭔가 점점 더 역사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좀 그런 부분도 뭔가 메꿔질 거라 생각을 하고 테크 쪽 말고 이제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요즘 가장 핫한 뭔가 이제 뭐 케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 생각에는 그 지구의 어떤 나라들보다 되게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케이푸드가 잘 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잘 보여지는 면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테크도 역사를 더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은 그런 소프트 컬처가 뭔가 소프트 파워가 잘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게 그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컬처가 결국에는 그 다음 스텝은 기술과 융합되는 걸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한 질문을 서면으로 여쭌 게 퍼스트 무버, 큰 생태계나 문화적 흐름을 창조하는 퍼스트 무버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냐, 라고
여쭈었는데 충분히 시장의 패권을 쥐고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확신이 저는 너무 좋았고, 근데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이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었어요.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어,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 뭔가 되게 돋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저는 확신이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뭔가 퍼스트 무버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래도 뭔가 어떤 프로프가 하나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 이렇게까지 크게 될 수 있었던 게 물론 초반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인 것도 있지만 되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빨리빨리 M&A를 하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IP를 빨리빨리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일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컸는데 뭐 일례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벌써.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말 한 5년 이상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돈을 정말 못 벌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술만 높고 뭔가 쟤네들 저걸로 돈도 못 버는 회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고 주식을 많이 샀죠. 뭐 완전 인수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까지 빚을 못 보던 게 이제 최근에 피지컬 AI가 뭔가 되게 대두되면서 어, 현대자동차가 되게 급부상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나라가 점점 미래를 보는 시각들이 좋아지고 뭔가 퍼스트 무버가 되어갈 수 있는 모습들을 내 단편들을 계속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건 저는 네, 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